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오현진 팀장, 신일섭 위원 그리고 권변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대선 이제 결과를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워낙 초박빙이고요. 오늘 뉴욕 시장 끝난 거 보더라도 미국도 지금 사실은 이 결과를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짙은 관망세 속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오현재 팀장부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탑3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가 상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제 종목 선정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던 게 이 밸류업 지수인데 거래소가 연말에 이제 지수 변경을 예고하면서 아직 기대감은 좀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밸류업 ETF가 이제 대거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펀드가 출시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그러면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종목의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이제 시총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 종목들이 모두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히 많이 빠진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밸류업 ETF 상장 그리고 펀드 출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종목 내에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한지주라든지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군들 실적 기대감도 높고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주가가 재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들 종목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약바이오 얘기인데요.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ITC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면역 항암 학회입니다. 그래서 GC셀이 NK 배양 기술에 대한 성과 그리고 의료 AI 기업이죠. 루닛이 AI 바이오 마커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성과를 공개를 하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디자인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제 주가 상승에 다시 한번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 바이오 유럽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녹십자와 대웅제약 등이 참여해서 기술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고려아연을 둘러싼 지분 경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밸류업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밀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또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했죠. 그래서 소액주주연대 대주주 연합에 대한 지지 철회 등도 영향을 끼치면서 주가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관련주는 반드시 단타 매매가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하게 됐을 때 피해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 관련주를 초기에 매수하셨으면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뒤늦게 따라갔다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관련주는 투자 관점에서 좀 제외하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밸류업 지수 ETF와 관련돼서 지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다가오는 암학회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은 오늘 개장 전 탑3 어떤 거 선정하셨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양식품의 재급등 시작입니다. 삼양식품이 4개월간의 조정을 마치고 월봉에서 10개월 선과 지금 맞닿는 지점이 오자 다시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기술적으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과열권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과열권에서 빠져나와서 10개월 선에 처음 닿을 때 그때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양식품의 케이스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 케이스고요. 지금의 과열권의 종목들을 왜 팔으라고 했는지 선제적인 얘기를 드린 이유를 저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농림축산부에서 1월에서 10월 중에 한국라면 수출액 발표했는데 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라면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의 기록까지 합쳐졌을 때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할지 일단 30%는 확보가 되었고요. 설마 역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겠죠. 두 달 동안 더 늘리면 늘렸지. 지금 3분기 수출액 기준으로 3분기 수출액이 4,301억 원인데 그중에 무려 절반이 넘는 2,701억 원을 삼양식품이 차지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하드캐리라고 표현을 하죠. 삼양식품이 하드캐리를 해서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을 이끌었기 때문에 삼양식품에게 결국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을 늘린 그 공헌의 대가를
이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는 이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삼양식품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면의 연일 급등입니다. 생소한 종목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그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는 철책 근무 하시는 분들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높은 고층 빌딩에도 도심의 고층 빌딩에도 GOP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세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에 있는 것이죠. 3, 4명이 모이셔가지고 고층 건물 위에서 GOP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도 이제 북한이 무인기를 쏘고 무슨 오물풍선을 날리고 오늘도 탄도미사일 날렸죠. 물론 탄도미사일을 날릴 경우에 진짜 우리나라 쪽으로 날릴 경우에는 미사일로 방어미사일로 대응을 해야겠지만 드론을 날리는데 망치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레이저 무기로 이제 날려야 되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천광이 드디어 이제 전시품이 아니라 실전 배치가 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철책이 아니라 우리 서울 도심의 빌딩에 있는 GOP에 뭐 예를 들어 여의도의 파크원 파크 같은 데가 되겠죠. 그 부분은 63빌딩에서 이전된 부분은 공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천광이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 사면이 이제 전자광학 추적 장치라던가 표적 획득 지지 장비 여기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면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엔터주의 무더기 급등입니다. 사실 급등을 한 이 근거가 된 거는 좋은데 이번에도 사실 이런 일처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한국 정부랑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깜짝으로 자기네 혼자 발표를 한 겁니다. 갑자기 무비자 정책하겠다. 너네 올라면 그냥 와라. 뭐 여행 갈 사람들은 뭐 그냥 아유 좋아라 하고 가겠습니까? 뭐 갈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 참 일방소통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 12월 30일까지 일방적인 무비자 정책을 시행했는데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가 없이도 중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준이 아니면 뭐 엔터준이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방소통이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엔터주가 지금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덕을 입어 바닥권 탈출에 도움이 된다면 엔터주를 갖고 고생을 하신 분들에게는 좋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